좀 부드럽게 시작을 해볼까?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무슨 아, 맞아. 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부드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네, 부드럽게. 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힘을 빼고. 난 항상 힘 빼고 있어. 저는 어저께 한약방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좀 들숨보다 중요한 게 날숨이다. 네, 날숨에 신경을 써라 그러더라고요. 신경 써서 숨을 쉬어라. 들숨은 날숨을 빼고 나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한약방을 갔는데 도사님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영화는 어떤 건가요? 명량이죠, 명량. 명량. 대한민국 영화사상 박스오피스 1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난 지난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어.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긴 알고 있었어? 한데 알고 명량... 있었죠. 아, 그랬구나. 명량이 1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 난 몰랐어. 전혀 몰랐어. 사람들이 보통 그 2009년도에 아바타 열풍이 한창 불었을 때 기억이 있어서 아바타가 1위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전 세계 1위니까 아바타가. 그죠. 근데 아바타가 몇 위였죠? 우리나라 순위로는 한 7등인가 8등인가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10위 안에 있긴 한데 10위 안에서도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1위가 명량이고 1위부터 5위까지 안에 한국 영화가 꽤 많이 들어있었어요. 한국 영화 많았고 나는 근데 1위가 명량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네. 왜 명량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난 거기에 놀라가지고. 아니 박스오피스가 1등이야 이게 왜 이게 1등이야 도대체. 그래서 이게 명량해전에 대한 이야기죠.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노량해전. 네, 노량해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돌아가신. 운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것도 임진왜란으로 기간으로 따지면 결국 후반. 1592년이 이제 임진왜란이니까. 7년 전쟁의 후반부 쪽에 이제 있는 전쟁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어요. 저는 약간 숙제하는 느낌으로 다시 보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나는 처음 볼 때는 좀 거슬렸거든. 나는 전쟁 영화를 안 좋아하잖아. 그렇죠. 전쟁 영화를 안 좋아해서 특별히 이제 전쟁에 참혹한 장면을 눈뜨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영화에 오히려 집중하기가 힘들어. 근데 일단 한번 보고 나서 두 번째 보니까 그런 장면들은 조금 흘려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측이 되니까. 일단 한번 본 장면이고 막 저기서 목 자를 거야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좀 충격적이진 않더라고. 그럼 묻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좀 무뎌지겠지. 만약에 전쟁 상황이 일어나면 그럴 거잖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죽어? 막 총에 맞아? 이러다가도 그러다 익숙해질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구나. 저 사람 총에 맞아서 뭐 팔이 잘렸구나. 지뢰가 터져서 다리가 잘렸구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면 아무래도 처음에 받는 충격보다 훨씬 덜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영화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녹화를 해야 되니까. 숙제하는 느낌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보면서 느꼈던 생각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이순신 장군 개인에 대한 그런 감정이입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것 때문에 좋았어. 그죠?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니까 처음 영화를 봤을 땐 어쨌든 그 스토리, 전체 전쟁에 대한 스토리, 결국에 이겼다. 요건 약간 거시적인 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두 번째 보니까 그런 개개인들의 스토리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온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내가 이순신 장군이었으면 난 그냥 그만할 텐데. 전쟁을 그만할 텐데, 전투에서 그냥 물러날 텐데. 그렇죠. 그냥 사직서 내고. 사직서 내고. 나 귀향하겠다 그냥. 육군에 합류하라고 그랬잖아. 뭘 합류해. 그냥 사직서 내고 나 안 해. 그냥 그러고 가는 거죠 그냥. 그랬을 것 같다. 이미 그 전에 사실 원죄들이 있잖아요. 언제? 조정에서 이순신을 파직하고 귀양 보내고 고문하고 이랬던 전적이 있는 정권에 내가 왜 충성을 해. 근데 어쨌든 이건 역사적인 팩트니까 그렇게 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해전을 치렀다는 건 팩트니까 어쨌든 이순신 장군의 마음 안에는 정말 국가, 이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그리고 이 국가를 구성하는 우리 국민, 백성들을 위한 그런 어진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사람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 배에 같이 탔던 멤버들, 대장선에 같이 탔던 사람들, 대장선에 같이 탔던 사람들 불쌍하다. 얼마나 싫었을까.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이 다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장군님과 함께 이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을지언정 이 전쟁을 이기고 말겠다.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사적인 부분들에 대해 눈이 들어오는데 특히 우리 아래층에 우리 노젓는 사람들 뭐라 그랬지? 노꾼이라 그랬나? 노꾼이라고. 노꾼들을 호령을 하는 우리 장군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아. 노꾼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외쳐. 좌연으로 배를 돌려라! 뭐 이렇게 하면은 빨리 안 돌리면 죽을 것 같거든. 그 노꾼 중에 한 사람인 박보검이 눈에 들어왔는데. 박보검이 왜 저기서 왜 나와? 1592년이 이제 임진왜란인 건 알고 있었는데 1597년이니까 꽤 시간이 지난 후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한 게 그 전투잖아요. 그렇죠. 명량해전이죠. 이게 12척으로 도대체 몇 척이랑 싸운 거야? 그것도 이제 기록마다 조금 다르더라고. 어떤 거는 12척이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3척이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33척의 왜군과 싸웠다. 어떤 데는 그래서 유성룡의 징비록을 봤더니 거기선 300여 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12척 대 300여 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울돌목에서 12척을 가지고 300척의 그 왜군들이랑 싸웠고 거기 영화에서 보면은 대장성은 혼자 버티잖아. 그렇죠. 그것도 실제 그랬는지 그것도 실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초육이 그러니까 다른 배들을 부르는 그 깃발을 올리기 전에는 그 대장성 혼자 그냥 버티고 있었다고 역사적인 기록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기록이 대다수예요? 대다수는 못 찾아봤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연출했다는 거죠. 사실 말이 되나 그게 근데 진짜? 영화보다 더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우리도 현실을 살다 보면 영화보다 더한 현실을 눈으로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선이 불에 탔을 때 아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 남국을 타개할 거냐? 보관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맞아. 그 말 하기 전에 거북선이 탄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거북선이 탄 건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이게 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아들이 물어보니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전체적인 주제를 뭘로 봤냐면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 이순신 장군 스스로도 그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대화 직후에 계속되는 대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 최민식 배우께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저들도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저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정확히 주어가 누구라고는 안 나오는데 저들이 가진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것도 승산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해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 영화상에서 비춰지는 리더십을 보면 명령은 하지만 장군이니까 당연히 명령은 하겠죠. 근데 그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부하들의 움직임이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다. 물론 뭐 노꾼들이나 더 아래의 계급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바로 이제 측근들 같이 움직이는 부하 장수들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와중에 대포 다 모아서 쏴! 했을 때 한 번 얘기하죠.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고? 다 죽는다 그랬나? 아무튼 배가 가라앉는다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장군이 말하죠. 할 수 있다고 대답해. 네. 바로 가서 하잖아. 죽기를 각오하고 한 거지, 그거.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그게 이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부하들이 존경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 존경을 넘어서 경외심이라고 하나? 약간 그런 약간 형이상학적인 아니면 이 사람은 나와 완전 다른 넘사벽의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서 자발적 복종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바로 내라고 안 돼. 왜냐면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건데 그러면. 그렇다고 승전하리라는 보장도 없어. 그럼 확률상으로 보면 되게 무모한 거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영화상에서 성공한 작전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발적 동경심, 자발적 복종이 아니고는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그거를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부하들이 그런 정도의 존경심을 표하고 같이 전투를 치르지 않았을까. 이회가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 임금이 아버지를 믿지도 못하고 아버님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그랬는데 왜 싸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충 때문에 싸운다고 그랬잖아. 충 때문에 자기는 싸운다고. 왜 그런 임금에 대한 그런 충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충은 임금에 대한 충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백성에 대한 충이고 그것이 의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리 때문에 싸우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쭉 영화를 봤는데 사람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극복하게 할 것이냐, 혹은 또 그리고 이순신 장군 스스로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순신 장군도 벌벌 떨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막 귀신들 찾아 막 술잔 따라지는 술 따라지는데 벌벌 떨어 막 이거 한잔 하게.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재연해보자고 한 장면이 그런 거잖아요. 전투가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재연하자 이제. 30초 명장면. 자, 소년 수봉이 박보검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뭐야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딱 보고 이것이 술안 아니냐, 이게 술안 아니냐, 아니 술안 아니고 토란이구나. 토란. 이게 토란 아니냐. 너니 이렇게 먹어보잖아. 먹죠. 먹고 그 한동안 씹어요. 근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맛 없을 것 같다. 전쟁이 막 끝나서 배가 고팠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맛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막 허기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먹고서 나서 뭐라고 말할까 나 궁금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딱 먹고 맛있구나 이러려나 하고는 예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다. 그렇죠. 말이 뭐라고 했냐면 딱 먹고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그랬어. 나는 그 말에 되게 감명을 받았어. 왜냐면 이 사람도 진짜 두려워했구나. 두려워했겠지. 영화에서 만들어낸 대사겠지만 뭐, 토란을 직접 뭐 그랬겠어. 그런 기록까지 남아있진 않겠지. 뭐 나중에 이렇게 있으려나? 그건 나중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영화를 위해서 극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긴 한데 이순신 장군의 두려움을 나타내주는 대사였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건 자기도 죽음이 두려웠다는 거지. 그렇죠. 살아있음에 먹을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살아있다는 게 좋은 거야. 죽는 게 나는 두려웠어 라는 것을 말하는 대사가 아니었나. 근데 난 의리라고 하는 것도 난 그렇게 봤거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두려운 거야. 나한테도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만약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뭐 전쟁 상황이 돼서 이제 죽게 됐어. 그러면 야 그냥 팔자야. 어떻게 뭐 싸워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최대한 도망 다니다가 목숨 부지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냥 죽는 거야.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포기하고. 그렇지. 근데 내 생명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지. 너도 죽음이 두렵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면은 충분히 그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막아서기 위해서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도 두려워했고 타인이 죽는 것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의리를 가지고 맞설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라는 대사가 저거 정말 이순신 장군의 그 심정을 잘 드러낸 대사가 아니었나. 나도 두려웠다. 그러면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죠. 바다를 바라보며 대포를 다 모아 쏴 그러면서 이렇게 컨트롤 능력을 잃었잖아. 배가 망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울돌목 그 회오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지. 배를 끌고 와서 끌어내 주잖아.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회가 또 물어보잖아. 어떻게 그렇게 회오리라고 그래? 어쨌든 그거를 이용을 할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순신이 천행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천행. 근데 백성들이 도와준 것도 천행이었다고 그러지. 그렇죠. 나중에 물어보잖아. 그 대화가 이어지면서 물어보잖아. 너는 어느 것이 더 천행이었다고 생각하냐? 그 물 회오리가 생긴 것이 더 천행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은 백성들이 온 게 더 천행이라고 생각하냐? 하면서 이제 대사가 거의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리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 그래서 난 널 지켜줄 거야. 근데 백성들도 마찬가지 감정이 생긴 거지. 나는 장군님을 잃을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내가 전쟁 상황에서 일반 백성이 들어가서 그 전함을 끌어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어떤 그런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말을 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하면서 죽어야겠지 내가. 그런 말 하거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그들을 지키겠다고 나서니까 그들도 나서게 된 거지. 용기를 가지고. 서로 지켜주기로.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고 왜군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거는 내가 너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나섰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나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을 생각해서 진짜 나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감정이입을 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겠구나. 그렇죠. 라고 짐작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덕체가 다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하면 이름도 이순신일까? 하는 생각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임진왜란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50대 중반, 나이가 그래요. 보면. 맞나? 꽤 나이가 들었겠지. 제가 50대. 삼도수군 통대사였으니까. 그죠. 50대 이후였던 걸로 기억을 계급이 하는데. 그렇게 올라가려면. 네.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뭐 지금 뭐 삼성장군, 사성장군들이, 국방부 뭐 고위층들이 전쟁에 나면 실전에서 그렇게 진두지휘하면서 하겠어요, 진짜? 안 하겠지. 제가 볼 때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별로 이렇게 우리 똥배우들 신뢰하진 않았지만, 여기 또 편집 아니 이건 편집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사실 뭐 국방부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 군장을 자기가 못 사요. 우리 설 박사님은 짧게 경험하셔서 모르겠지만 실무 부대에 가면 혹시 이거 싸죠?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요즘 군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소대장이 자기가 전쟁 나면 자기 짐이잖아. 근데 그 군장을 전령이라는 일반 병이 다 준비해줘요. 거기 들어가는 물품이며 뭐며. 그래서 자기 군장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기가 몰라, 리스트를. 물론 규정상이 있는 건 알겠죠. 뭐가 들어있는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군장도 일반 소대장, 소위 중위 되는 친구들이 그 정도면 그 위로 올라가면 전쟁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좀 모른다고 봐요. 정말 괜찮은 장군님이나 뭐 정말 괜찮은 장교가 있어서 그분이 이순신 장군만큼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지덕체가 완벽한 장군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저는 뭐 국방 관련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검증됐잖아요. 뭐 하늘 벌뻥 뚫리고 뭐 체계도 무너져 있는데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과연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별로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는 거는 아래를 보고 있는다고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위를 봐야지 사실은 계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은 위를 보면서 사는 것 같아. 위에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왕조 시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뭐 이순신 장군도 지금 그런 바텀업이잖아요, 따지면. 이순신 장군도 그런 케이스고 우리 또 정조대왕도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중요시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거 보면 그 왕조 시대에도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200~300년이 지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심지어 임진왜란으로부터는 거의 50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500년이 아직 넘진 않았네? 아직 400 몇 년 됐네? 아무튼 그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정확하다 우리가. 그 정도의 시를 흐르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인데 과연 지금의 역사는 우리가 뭐 문명사적으로 뭐 디지털 기기가 발달되고 이런 건 차치하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
더 문명 사회인 것인가? 더 발전된 사회가 맞는 것인가? 한 줄 평? 명량은 어떤 영화라고 나는 생각하게 됐냐면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네.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뭐 솔루션, 뭐 해결책도 느끼신 게 있으세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부모가 된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된 사람들은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되냐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해. 네, 두려움을 가질 정신이 없죠. 그 엄마 아빠가 가지는 두려움은 이런 거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그게 삶의 이유가 되지. 그런 거죠.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극복하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순신 장군이 백성에 대한 의리로 전투에 임했던 것처럼 각자에게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이순신에 대한 면모를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는. 네. 난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 진짜.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한두평이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해도 되겠네요.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먹을 수 있어 좋구나. 명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우리. 고맙습니다. 나긋나긋하게. 나긋나긋하게.